그 얘기를 딱 대통령도 하시더라고. 근데 놀란 게 트럼프가 좋아하더라고. 어? 자, 후폭풍. 지금 뭐 결국 내란 세력은 이제 끝났어요. 완전 끝났는데 바로 그 와중에 속보가 떴네요. 법사위 9월 1일 오전 10시 윤 구치소 CCTV 열람. 네. 나는 안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도 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안 봐도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우선 112. 법사위 윤 구치소 CCTV 현장 검증 실시 안건 의결. 네, 현장 검증, 법사위 의원들만 들어온 거 보시고 저희한테 소상히. 근데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 CCTV의 범위가 그날 체포할 때 것만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차 이제 구속되어 있을 때 휴대폰을 반입해줬네, 또 누가 뭐 전혀 의외의 인물이 뭐 면회를 했네, 만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뭐 술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그때 거. 찍혔을 수도 있고요. 그때 거를 오픈을 해야죠. 그때 거. 그때는 왜 그러냐? 경호처가 경호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로 막 했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면회 온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 의심하는 사법적인 이 측면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번 뭐 사각 반스 이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전 것도 아마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네. 법사위원장이 누구죠? 추미애 네. 장관이시기 때문에 네. 반드시 충분히 다 보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리고 또 후폭풍, 요것도 우리가 안 하고 갈 수가 없네. 서울경제. 트황상이라던 윤 지지자들 돌변. 트럼프도 좌파였네. 지금 난리 됩니다. 트럼프 좌파라고. 서울신문도. 외신도 호평한 정상회담 윤 지지자들 트럼프도 좌파 성토. 네, 트럼프. 트럼프 이 대통령 매우 좋은 한국 대표. 음. 윤 지지자들 트럼프마저 배신, 실망감. 야, 더구나 트럼프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나 김정은이랑도 친하고 시진핑이랑도 친하다고 그랬어. 네, 네. 어? 농담이지만 중국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그저 연료값 아까우니 같이 가자고. 네. 아니, 트럼프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배신했다라는 거죠. 자, 도대체 후폭풍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우리 CCTV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됐고, 그다음에 윤호개인이 이제 트럼프 좌파라고 막 이제 성토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또 이게 미국 사람들도 지금 난리랍니다. 우리가 옛날 윤석열 보듯이 보잖아, 상당수가. 네. 트럼프를. 근데 네. 너무 부끄럽다. 한국 지도자 정말 똑똑하다. 대통령 수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부러워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이 국격으로 올리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 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고 온 것이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시바 가기 전에 만나주는 바람에 서울신문 이 대통령 방일 통했나? 이시바 지지율 반년 만에 30%대 회복. 심지어 종양일보에 따르면 운명의 9월 맞이하는 일본 이시바 여론은 사임 필요 없다. 잘았네. 네. 네. 잘았네. 회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걱정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이 방일 일정을 급조한 거란 말이야. 네. 어떻게 트럼프와 어떤 공동 대응을 위한 작전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제가 일본에서도 위성락 안보실장께 일부러 유도 질문을 했어요. 레버리지를 위한 부분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미국에서 좋아할까요? 이런 취지로 사실은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한미일 삼각연합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이 항상 한국한테 요구했던 거야. 야, 한일 간에 니들 좀 친하게 지내. 그리고 결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도 엄청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박정희가 한 거란 말이야. 정통성이 약하니까. 심지어 MB도 반대할 정도로, 그 고대 다니던 이명박도 데모할 정도로 네. 엄청난 국민적 반대가 있었는데. 근데 100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데리고 같이 팀을 만든 거야. 이번에 그 역사적 의미가 바로 그건데, 혹시 미국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 항상 미국은 우리가 한일 간에 친하게 지내길 원하고 원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싫어할 리는 없다. 그랬던 미국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왔다. 라고 계속 일본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딱 대통령도 하시더라고. 근데 놀란 게 도란프가 좋아하더라고. 도란프가 그 한미일 간에 혹시라도 뭐 우리 한일 간의 문제 difficulties라고 번역을 하던데 문제 같은 게 있을까봐 사전에 조율하고 왔습니다. 한미일 우리 뭉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트럼프 형님. 그러니까 완전 좋아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아주 다행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와중에 이제 내란당이 당대표를 뽑았어요. 이 와중에 하필이면 장동혁 국힘 신임 당대표 당선, 이재명 정권 끌어내릴 것. 이게 일성이었어요. 하필이면 어제. 네. 자, 그런가 파이낸셜 뉴스. 당대표 당선 장동혁,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 정권 끌어내릴 것. 우파 시민들은 이제 반트럼프 연대잖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반트럼프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거네. 네? 큰일 났네. 트럼프는 이제 친중에다가 친 이재명이니까. 네, 좌파라고 했잖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란당은? 아니, 가잖아, 개그 프로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네. 더 이제 이유가 있죠. 고전을 할 것 같아요, 개그 프로가. 이 원장에다가 이제 쓰리전, 전환길, 그 다음에 전환길도 입당하겠죠, 이제? 입당 정도가 아니라 여차하면 지금 뭐 최고위원 시킬 판이잖아요, 지금. 김영직 최고위원. 이거 들었잖아요. OX, 그랬죠. 누구 공천할 거냐? 한동훈이냐, 전환길 들었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제 진짜 내년도에, 대구시장 내보낼 수도 있다. 전환길을? 전환길을. 그래서 진짜 이제 개그 프로가 더 혹한기를 맞이할 것 같아요. 자, 저희로서는, 좀 다행이라 그러면 너무나 참 웃픈 현실이죠. 네. 사실은 뭐 김문수나 장동혁이나 뭐 도끼인 객기네 뭐 50보 100보인데, 마지막에 한동훈이 장동혁을 만들어줬죠. 한동훈이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그 극우 소위 이제 당의 주류파들이 뭉치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죠, 이게. 정확하게 한동훈 개로 원래 분류가 됐다가 이제 이게 장동혁인데. 그렇죠. 예. 근데 다시 거리를 뒀었잖아요, 그동안은. 한동훈이랑. 갑자기 이제 저기 때부터 12.3 내란 때부터 이제 휙 돌아서서 거리를 둔 정도가 아니라 헌신짝처럼 내차고 나왔죠, 지금까지. 그럼 이제 관계가 다시 지금 회복이 아니라 한동훈이 네. 최선을 우리가 못 뽑아도 차악을 뽑자로 해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는 통에 그 바람에 확 주류들이 장동혁한테 쏠렸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동안 이 며칠 동안 한 몇 주 동안 통일교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데자뷰다. 똑같다. 2021년 11월 5일 날 윤석열이 후보로 뽑힐 때 그때는 5대5였거든요. 당원 5, 그렇죠. 일반 5. 그때 일반에서 그러니까 일반 전체 국민에서 홍준표가 10.6인가를 이겼어요. 그런데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져서 압도적으로 졌죠. 자, 이번에 요 결과 나온 거 오늘 발표된 거 보시면 네. 일반 국민을 김문수가 62인가를 얻었어요. 맞아요. 거의 더블 스코어로 네네. 이겼어요. 그런데 2배.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장동혁이 올라치면서 결과가 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대로 국힘에 있다는 거를 홍준표가 쓴 적 있잖아요. SNS에다가. 자, 여전히 똑같이 신천지 통일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그림 갈 수 있다. 윤어게인이 완성이 됐다. 예, 계속 이 당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깨질 동력이 있으면 깨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죠.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장동혁 특히나 자기 입장에서는 왼수 같은 이제 배신 때린 사람이 된 거잖아요. 특히나 내년도 지선에 공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어게인 신났어요. 김계리 변호사 이런 사람들 공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전환길도 주고. 네, 전환길도 주고 뭐 그럴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장동혁 씨가 여러 머리를 굴려서 이제 이걸 억지로 손을 잡았겠죠. 자기는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버리기 어렵죠. 왜냐하면 전환길의 영향력이 한동안 또 가겠죠. 벌써 전광훈의 변호사가 어떤 자리를 받았어요.
국가인권위원 그 위원 후보로 올려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그런 변화가 굉장히 세게 오겠죠. 극우적인 더 극우적인. 그런데 기존의 유승민 전 대표 정도의 어떤 그래도 가치 철학 베이스를 조금 갖고 있고 결기가 있는 사람이 끌고 나가고 이랬던 거잖아요. 밖으로. 그래도 서강대교도 넘지 못했어요. 위화도 해군은커녕 서강대교도 못 가서 31명이 나가서 21명인가가 해군을 해버렸어요. 자, 지금 그 정도를 끌고 나갈 결기와 어떤 강단 그리고 사람, 조직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이제 이번에 다 자기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났잖아요. 도저히 이 당에서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또 그러면 창당할 수 있겠죠. 또 나가서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보수의 뭐 자기들 표현으로 뭐 참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강단과 결기와 조직, 사람을 가진 그런 사람 없다. 그래서 계속 질질질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내년도 지방선거 의외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거든요. 기존에 내란을 일으키고 사과도 안 했는데 41.15를 받았잖아요. 네. 그건 어쨌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쯤 됐을 때는 이상한 걸 이들이 이제 그 바짓가랭이를 잡을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피 5천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황당하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5천 안 됐냐라고 한다든지 황당한 걸 그쵸. 발목 잡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행히 전환길과 장동혁 이들이 당대표가 돼서 계속 지지부진 막 코미디를 양산하면서 4분 그러다가 지방선거에서 지면서 다시 비대위로 갈 겁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당이 살아있다면 아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까지는 내란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을 아마 것이다. 그 전에 이제 뭐 지방선거 공천 놓고 진짜 이런 극우주의자들 윤어게인 대거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빡치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 뭐 새우깡 먹고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소통을 하고 뭐 그걸로 무슨 보수를 재건한다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만약에 저기였다면 한동훈 같은 사람이 재건할 결기가 있거나 예를 들어 창당을 할 결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선포를 해야죠. 내가 광주에 출마한다. 예를 드는 거지만. 절대 안 할 일인데. 자기들 정말 험지에 출마한다. 네. 이런 거죠. 한동훈의 제일 험지는 지금 대구예요. 대구. 그러니까 내가 대구 출마하겠다. 뭐 이런 거라도 걸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정당 해산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정당 해산은 이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네. 불법성이 드러나고 또 더구나 윤석열의 당선이 아예 무효되는 그런 상황으로 혐의가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추경호 등등이 이제 순서대로 지금 가잖아요. 네. 거기에다 이제 정부 윤석열은 윤석열이지만 당의 사람들 지금 여기 최고위원 되고 이런 사람들 중에도 수사받을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지금 그러겠죠. 뭐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네. 내란 특검이나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연장되게 되면 결국 지선에 바로 닥쳐서까지 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제가 내란 특검에 이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불만도 많죠. 왜 이 사람은 빨리 안 불러드리냐? 왜 이 사건은 지금 조사를 안 하냐?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임테이블을 놓고 순서별로 이제 스케줄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분명한 건 특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할 정도의 많은 그런 방대한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이 왜냐면 질문할 때 보면 대체로 저도 읽을 수 있잖아요. 짐작할 알지. 수 있잖아요. 조사 받아보면 알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조사가 돼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박성재 심우정 압수수색 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초유 하잖아요. 쉽지 않았죠. 그동안. 그럼요. 더군다나 건물도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서울 모검에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지금 정당 해산 이 부분이 불가능한 저기는 아니다. 네. 다만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해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절차와 시간이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예를 들어 제가 공개했던 예화랑이라든지 가로수길 예화랑이라든지 지금 서희건설에 이제 11층에 했던 그 사무실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증거가 인멸이 되죠. 예화랑 아예 건물을 밀어버렸고 그 서희건설 이런 데들도 압색 나올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실을 빈 지가 벌써 취임할 때 이제 끝났으니까 한 2, 3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건 좀 안타깝다.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서 이걸 날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정당 해산 사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만 참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계속되면서 틀림없이 해산 사유에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개입 마찬가지죠, 다. 네. 그럼 결국 지선까지 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죠. 자, 일단 법적 절차가 적어도 지금 요즘 뭐 법무장관이 왜 저래 뭐 이런 지금 말씀들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무장관이 이제 그 정당 해산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표명이 되는 순간부터 일단 내란당은 해산의 경로를 밟게 되는 거야. 네. 이거는 누구와도 빼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란 특검에 함께 응원을 하면서 관심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고 저희 고발뉴스 열심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따라서 취재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